방송은 TK에 분포되어 있는 붉은 무리들과 노인들을 위한 헌정 방송입니다. 크크TV 시작!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올수록 가짜뉴스 조심하시고, 예, 오늘 우리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크TV 가짜뉴스 치유방송 가치방 진행자 김경태입니다. 오늘 이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닉이 또 달라지셨네요. 그냥 신자가 아니네. 예. 어차피 얼굴 공개 다 하는 거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허파를 기특TV는 가짜뉴스들이 대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크크TV 첫 번째 프로젝트 가짜뉴스 치유방송 가치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가짜뉴스를 전해주실 가짜뉴스 전문 기자 카우보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짜뉴스 치유 전문가 우리 강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왜 술을 먹고 음주 방송을 하느냐? 얼굴이 색깔이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오늘은 맨유신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예. 발음 문제도 너무 많이 제기하고 뭐 이런 발음 문제들은 그냥 빨리 제 발음에 귀를 기울이고 적응을 하십시오. 제 발음 교정해봐야 인생 나아지지도 않고. 강박님은 뭐 특별한? 저는 뭐 한 주 아주 친한 친구분 감기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에 취해서 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가짜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한 주간 뜨겁게 달궜던 뭐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뭐 사회적으로 보나 다행스러운 건 인명피해가 없다는 그 하나만큼은 다행스러운데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이랑 이런 것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KT 화재 사건 뭐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뭐 화재가 났으면 났지 또 왜 그게 가짜 뉴스냐 왜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야기거리를 만드느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그 보수 일간지들을 보면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은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선정적인 그리고 이걸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때는 이때다 뭐 이런 기조로도 기사를 낸 거 보고 솔직히 제가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뭐 조선일보 예를 들면 뭐 KT 해화전화국 습격 뭐 이런 아주 뭐 호전적인 이런 문구 뭐 이습기 뭐 내란 선동 다시 주목 뭐 이런 것도 올려놓고요. 그리고 전국 인터넷망이 일시에 마비됐다는 이런 또 허위 그야말로 가짜뉴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 기지국 내에 있는 그 일부 지역 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대단히 전형하지만 그 지역에 한해 사는데 이게 마치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마비된 듯한 이런 기사들 그리고 뭐 조선 오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 주말 통신대란 테러였으면 어쩔 뻔했느냐 마치 테러가 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문구로 기사 내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중앙일보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해화전화국 습격 준비하라. 이건 뭐 많이 뭐 듣던 문구 아닙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석기 전 의원 뭐 관련해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이런 테러가 발생하지 않아서 억수로 막 섭섭한 그런 내용들이 잔뜩 나는 걸 보고 진보 진영에서는 금기시했던 그 이름 이석기 이석기 트라우마를 다시 꺼내든 듯한 이런 발언들 저는 보면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꼼짓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빵에 있는 이석기 몹시 사랑하는 수고 언론들 그 행태 그 저열한 행태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KT 화재 사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금방 카우보이님이 그 말씀하신 그게 정확하게 11월 26일 날 조선일보에 김은정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이 KT 하역 습격 이석기 내란 선동 다시 주목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기 그때 없었던 일들을 그때 일을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그 기자가 쓰고 나서 그 기사가 바로 내려진과 동시에 이제 조선일보 논설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 통신망으로 인한 사회 선동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바로 그날 우리의 또 하나의 조중동 신문 중에 하나는 중앙일보 그죠? 중앙일보가 약간 앞섰고. 먼저 나왔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하고. 그랬구나. 그 다음에 사설이 바로 때리고. 바로 때리고. 중앙일보랑, 조선일보 똑같은 타이틀로. 수구 언론들이 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회사에서 한 언론사가 쓴 거와 아주 같은 내용도 거의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더 그렇다면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말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베 사이트를 보고. 일베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아베. 아닙니까? 일본의 아베. 저는 일본의 아베를 일베라고 했습니다. 아베, 일베 분들 되게 화나실 건데요. 자기들이 얼마나 그 베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간 베스트, 하루, 그 주에 베스트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다 가져오는 그런 아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예, 일본의 아베를 추종하는 세력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하도 져야 됐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일베를 인용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시발점이 돼서 나이는 예 맞습니다. 시발점 맞습니다. 저는 뭐 사람 그래 한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논리는 만약에 이게 자기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북한에서 이 전화국을 타격을 했다면 과연 얼마나 큰 위기 사태가 발생을 했겠느냐. 네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수고 언론들이 1년의 그 행동들을 패턴을 보면은 일목요연하고 늘 패턴이 같습니다. 누가 하나 미끼를 던져주면 개들같이 모여가지고 물어뜯고. 네, 그렇죠. 그렇게 물어뜯어 놓으면은 그 생산물 가지고 또 재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이석기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수구에서는 한참 올가볼 수 있는 그런 모임거리 아닙니까? 뭐 비단 이번에 KT 통신망 블랙아웃 사태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를테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욕심에서 나온 참사다. 욕심이 낳은 참사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KT가 이제 이 민영화되면서 좀 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필요한 것에 대한 것들을 줄여내 비용 절감을 해내면서 인재 같은 사고가 났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뭐 이걸 이럴 때면 뭐 가깝진 않네요. 영국이네요. 영국에도 그 대처 수상이 있었습니까? 네. 민영화의 여왕. 그 대처 수상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영국의 반응 보셨습니까? 그 반응들 마녀가 죽었다. 2년 전년 이런 욕은 뭐 어딘가 막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던 그 원흉이 어디냐면 민영화를 과도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건비 줄이고 비용 절감하고 뭐 이런 가운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의 어떤 차별에서 오는 그런 부분 노동의 현실 그런 노동의 품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운영에 의한 절감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 더 문제는 사실은 화제날 수 있죠. 근데 나고 나서의 이 대처들의 그렇죠.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예. 빠르게 복귀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혼란을 겪었는데 왜 이렇게 복구가 잘 안 되는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뭐 때문에 그런지요? 그 복구 과정에도 보면은 네. 이게 철저하게 비정규직화 한다든가 외주를 줘버리든가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야 할 인력들을 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그냥 회사 입장에서 민영화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식충이나 밥이나 축 내고 이런 인력들로 간주를 하다 보니 이 선로가 작은 기지국 하나 선로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조치를 취하는 데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실제로 지금 TV에서 나와가지고 맨홀에 들어가 있다든가 뭐 이런 작업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제 정규직이 아닙니다. 전부 다 비정규직 또는 외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KT 직원들이 300명 뭐 200명 나왔지만 아무 일도 못하더라 뭐 이런 말도 그렇죠. 들리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 KT가 민영화되면서 5만에서 2만으로 축소한다는 거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인가? KT 인원 감축을 민영화하면서 인원 감축을 5만에서 2만으로 줄이는 가운데 거기 보면 현장직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 현장직들만 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비용 측면만 본다 그러면 이번 인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용 측면 본다면 복구 비용이 우회선로만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고는 났을지언정 수리 복구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능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 그걸 우회선로를 만드는 가설을 만드는 비용이 불과 3억. 3억이면 가. 그러니까 지금 그 불난 지국이 이제 그 우회선로를 하지도 않아도 되는 D등급이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 3억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방금 말씀을 또 우리 강 박사님께서 잘 하셨지만 네. 그게 D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눕니다. C등급은 우회선로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 그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그 요건을 갖춰야 되고 네. D등급의 기준은 그거를 좀 자유로운 그런 거여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짜 뉴스를 이석기가 이석기가 아니라 수보 언론이 요 사건 하나를 위해서 와탕판을 외친 거죠 또 외치면서 바로 이거다. 그거는 정말입니까?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석기 전 의원 그 내랑 음모 사건이라는 게 그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은 걸로 나오고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아로라는 단체 그렇죠. 그 단체가 참 실체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로라는 게 레볼루션 오르가니제이션 그러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혁명 조직을 발음 안 좋다는 지적이 많은데. 예, 큰일 났습니다. 혁명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이석기한테 제명을 씌웠는데 실제로 그 조직이 없었다가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었고 또 하나는 이석기가 금방 이런 해화국 기지를 이제 폭파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예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 근거가 안 된다. 그거는 이석기의 발언이 아니라 어떤 강연회에 갔는데 어떤 그 와있던 강성 지지자. 그렇죠. 어떤 예. 지지자의 발언이었지 이석기의 발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와전되게 만드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석기가 그런 혐의로 인해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면서 왜 이석기가 그때 뭐 해화국 전화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 사람들의 아주 뭐 숨은 의도가 있었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면서 이게 마치 통신의 문제로 국가가 지금 대처를 잘 못한 위기를 뭔가 전쟁의 위기처럼 몰고 가고 특히 우리나라는 6.25 때문에 레드 컴플렉스가 심해서 그렇죠. 전쟁 이러면 노인들 되게 놀라시고 이건 있어서 안 돼 이런 놀래게 하는 거를 마치 전쟁 공포처럼 몰아가는 이상한 걸로 가는 이 측면이 이제 가짜뉴스의 측면인 거죠. 그죠? 네, 이 화재 사건을 가지고 고리를 걸려는 예. 그런 수고 언론 그리고 보수들의 그런 아주 뭐 호시탄탄 노리는 예. 그런 붉은 무리들 때문에 생긴 대표적인 또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쟁 걱정으로 머릿속이 도배가 되도록 그걸 그렇죠.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쟁 내지는 이런 위험만 해도 그럴 수 있는 왜 몇 년 전에 갑자기 농협 마비되고 그것도 그러면 북한에서 그랬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일부는 그거는 이명박이가 그렇습니까? 직접 본 거고. 그렇죠. 도를 멈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수지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마치 북한과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국민들 의식이 촛불혁명 이전에는 그럴 수 있을란가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말을 해도 믿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나 그런 괴벨스 이론을 저 붉은 무리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죠.
된다고 믿는 거지. 왜냐하면 그걸 한 70년 동안 써보니까 맞거든. 먹히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다른 어떤 의원이 하신 말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어쩌면 정말 이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이걸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하게 된다면 법구비는 저희하고라도 또 이달 11월달 한 달 이용료 전파 이용료 기타 이달 이제 전파료 등 이제 300억 정도의 손실이 생긴대요. 그건 무료로 한답니다. 개개해서 한다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호미로 막을 걸 가리 아니면 이게 포크레인은 못 막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이면은 우회설로 3억이면 설치해 놓으면 300억 그리고 또 복구 수리 또 그것도 뭐 인적 뭐 이런 부분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까? 이거 진짜 제도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 문제 우리나라에 적폐하죠. 뭐 여러 곳곳에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래 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초에 충실했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1년에 이런 수 언론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국법법 진짜 폐지돼야 마땅하지만 이런 거 볼 때는 국법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써야 되라 쓰라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구속할 수 있습니까? 조선일보의 방시라든가 그 외에 그 버릇없는 애 아빠, 버릇없는 애 아빠 이런 사람들 국법법으로 뭐 다뤄줘야 된다. 국법법을 어떻게 하죠? 가짜 뉴스를 지금 이것 때문에 전국이 지금 혼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이것이 바로 그럼 이런 기사가 났을 때는 기자의 책임이 아니고 사주를 박살내야 돼. 사주의 개념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주가 이 기사를 내라고 사주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작살내야 됩니다. 하고님 말씀은 가짜 뉴스는 내란죄다. 내란죄죠. 이석기가 본인이 한 말도 아니고 해야 전하고 폭발하고 그 강성 지지자가 한 말 가지고 엮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뭐 이렇게 처리하고 그날을 집행하는데 이 정도는 국가보안법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이 화재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 그 피해를 보신 분들 복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고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구는 한 2주 정도 걸린답니다. 한 200억 정도? 빠른 시간.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